그래요? 그러면 아예 자극적인 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김건희 여사님요. 작두의 목을 잘라도 되나요? 작두의 목을 자릅니까? 그 김경률이가 그랬잖아요. 아니 네.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만 처벌되면 되죠. 그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미워하는 이유가 된 거는 본인이 자초한 건 있어요. 근데 미운 감정이 든다고 작두의 머리를 자르는 건 아니죠. 그건 잘못한 만큼만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대통령 부인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최순실의 정치 개입을 갖고 이렇게 다루는 거는 그건 또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뭐 대통령이 어디 갈 때 보면 부부간에 같이 다니고 행사에도 같이 나타나고 어차피 한 몸인데 뭐. 네. 그래서 대통령 부부의 대통령 부인의 정치에 대한 개입은 어떤 정도가 적절한가라는 부분은 결국은 이 심판할 때 대통령도 보기 싫지만 대통령 부인 보기 싫다고 심판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그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고 심판으로서 끝난 거라고 난 보고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 형사적 책임이 확인이 되면 이제 물러나고 난 이후에 처벌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현재 뭐 형사적 책임이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소가. 물론 뭐 야권은 대통령 부인이니까 수사를 막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여러 가지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면 안타까워서 못 견디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야당이 가장 그 공격을 할 대목은 뭔가 하면 딴 거 아니라 윤 정권의 탄핵은 김건희한테서 온다. 그리고 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 문자나 전화를 너무 많이 했다. 여기저기 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폭탄이 나올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 폭탄이 터질 때까지 계속 탄핵 공세를 하다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뭐 지금 최상병이나 김건희 특검의 재료들 갖고는 탄핵 못 시켜요. 그러니까 검사 탄핵부터 국정원 마비부터 지금 국방 마비 그러면서 이제 이 윤석열 부부의 특검, 최상병 특검 이렇게 몰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이재명이가 노리는 거는 이제 김건희한테서 녹취나 문자에서 또 다른 폭탄이 나오는가 그걸 갖다가 지금 겨냥하고 그때까지 두들겨보자. 나올 때까지 두들기면 머지않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청문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럼요. 결국 그 폭탄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거죠. 자, 고 박사님. 네. 지금 결국 저 청문회가 결의가 됐죠. 청문회 제목이 윤석열 탄핵 청문회. 예, 탄핵. 근데 거기 뭐 증인으로 뭐 30몇 명을 39명. 근데 이거는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못 하는 거죠. 국회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청문회.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의안이 통과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이제 그 탄핵 결의안이 아니고요. 탄핵 지금은 청문회를 하지만 탄핵을 해달라고 국민이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죠. 네. 이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의가 나오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다만 청문회 이제 분위기를 띄우는 데는 이제 일조할 거예요. 그래서 그 2004년에 노무현 탄핵을 그 당시에 우리 쪽에서 보수파가 어설프게 하는 바람에 역풍을 아주 단단히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더불어민주당 전국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충분히 무르익기 전까지는 섣불리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당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 탄핵을 하려면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그걸 갖고 이제 고리로 잡아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이 좀 약한 고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을 팠죠. 대통령 선거 때부터 사실은 후보는 윤석열인데 공격은 김건희가 많이 받는 이런 대선이었어요. 맞아요. 예, 주로 공격을 김건희 여사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털고 털어도 뭐 나오는 게 없잖아요. 털고 털어도. 그래서 이제 전국 수사파들도 이게 김건희 여사를 털어가지고서 그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타격을 주고 그 탄핵으로 가려고 했던 거는 좀 작전을 잘못 짠 것 같다. 그래서 이 자들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쪽으로 바꿔서 해병대원 특검이라든지 이걸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격은 집중해야 효과가 있으니까 좌파들은 이제 김건희 특검은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여기에 집중할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거를 김경렬이가 다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때 김경렬이가 마리 앙뚜아네트를 갑자기 하면서 김건희 이슈가 다시 확 커져버렸어요. 그때 한동훈이가 또 저 국민이 70% 동의하면 해야 된다 또 그렇게 말했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도 하루 이틀 뭐 머뭇머뭇하다가 김경렬의 발언에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좌파들이 별 것 없어서 포기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이 김경률이하고 한동훈이가 오히려 다시 불질러버린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청문회까지 오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법사위가 하는 탄핵 소추 청원 청문은 이 자체가 별로 근거가 없어요. 해본 적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들이 있습니다. 논란들이. 네. 이게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는 거냐, 증인 채택을 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냐, 안 나가면은 강제 구인한다 그러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냐. 저는 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증인 채택 아무리 되더라도 안 나가면 그만이다. 안 나가면 그만해요? 안 나가도 강제 구인 못한다.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강제 구인 못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와 관련된 증인에 대한 강제 규정은 있어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때 증인 채택이 됐는데 그러면 내일 모레 가면 강제 구인을 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가면 가을에 국정감사가 되니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아니라 청문회잖아요. 아니 그것도 이어지겠네 내가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현행법상 청문회에서 증인 채택됐다고 해서 안 간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건 없어요. 사법적으로. 그래서 저는 일단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그 장모는 일단 이 청문회에 나갈 이유가 없다. 나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 이종섭 장관이나 여러 관계자들을 다 증인 채택했는데 마찬가지다. 지난번에 왜 그 청문회 법사위에서 할 때는 선서 안 했잖아요. 이거 다 법적으로 근거를 갖고 선서 안 한 거거든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내가 불리한 얘기를 강제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거 갖고 선서를 안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유로 이 경우에는 증인 채택됐다 하더라도 나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가면은 청문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가 되죠. 네. 그런 식으로 무력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박사님. 네. 결국은 시비는 뭐 청문회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도 결국은 이게 탄핵 결의안으로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결국은 가겠죠. 가요. 쟤들은 왜냐면 이재명이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재명뿐만 아니라 카르텔을 형성한 조국이가 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 쓰러뜨리지 않으면 자기들은 감옥 간다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그 목표는 이제 뭐 변함이 없을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걸 잘 이제 저는 지금 역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왜 그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우리의 약한 고리가 아니라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우리의 강한 고리가 될 수 있다. 세게 나가버려? 차라리? 아니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김건희 여사보다든가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나이브하다. 그러니까 뭐 순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진중권하고도 57분인가 통화를 하고 지난번에 서울의 소리하고도 뭐 동생이 어쩌고 저쩌고 뭐 몇 달을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바보같이 우리는 그거 왜 참 그 최재형 같은 놈을 그걸 왜 참 그 저 사무실에 들여놓고 왜 그 파우치인지 뭔지 그걸 그 즉시에서 돌려놓지 그걸 왜 입장을 시키고 이래. 좌파만 잘 만지면 이제 대통령 잘할 줄 알고. 아니 그 왜 또 진중권 같은 놈하고 57분을 왜 통화해요? 답답하게 죽겠어 아주. 한동훈하고 뭐라 문자를 하고 왜 그래. 근데 이 순수하게 접근한 이 실수가 근데 이게 실수가 악의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게 다 나오잖아요. 지나면 다 나와요. 지나면 서울의 소리하고의 그 녹취도 지나고 나오니까 누가 당했냐면 서울의 소리가 당했어요. 이놈들 웃기는 놈들이네. 이렇게 최재형도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몰카 작전 한 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아직까지 저놈들은 우기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번 진중권 건도 그렇고 문자도 이게 안 드러났으면요. 네. 한동훈이 되든 안 되든 네. 한동훈의 세력과 이 존재감은 커졌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문자로 인해서 한동훈이 된다 하더라도 힘이 약해질 거고 네. 안 되면 완전히 정치생명 끝나는 거고 이 문자 5건으로 네. 의도한 건 아닐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보면 멍청한 짓을 한 건데 그게 소 뒷걸음질 쥐잡는다고 이 쥐새끼들을 잡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하나하나 이거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해주고 있다 반대로. 그래서 앞으로 큰 해결을 이재명 잡는데도 김건희 여사가 소 뒷걸음질다가 쥐잡는다고 뭘 한 건 해줄 수 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신혜직 대표님, 결국은 청문회로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예. 결국은 마지막 목적지는 윤석열 탄핵으로 갈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청문회를 열어서 네. 망신 주기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청문회를 열기 전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서명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100만 명 이상을 받았다. 근데 뭐 그 주최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하던 사람들이고 그걸 받아주는 이유는 그 어처구니 없는 것. 중간 내용을 보면요. 북한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다. 우리가 풍선 날린 게 탄핵 사유라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말도 안 되는 걸 집어넣은 이유는 이 국회에서 쇼도 쇼지만 그 탄핵을 추진하고 광화문에 나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에게 우리는 니네 편이야. 니네들이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해도 우린 다 받아줄 수가 있어. 민주당이 탄핵을 한다고 해도 광장에 있는 저 촛불 세력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주려고 하는 이유. 민주당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에 지금 계속 그 좌파들의 주장을 받아주는 게 바로 그런 점에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저는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이 좌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함정을 파놓고 끌어들인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근본적인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우파들도 싫어합니다. 전통적인 우파들이 김 여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고 그것이 일정 부분 한동훈에게 투영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우파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너무 이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점보다 이 악마가 지속되면서 이 악마가 지속되면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함 그러면서도 계속 불쑥불쑥 드러나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 이런 것들이 실망이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 우파 내에서도 참 그 불편한 마음이 생긴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을 좌파의 악마로 보고 그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풀어나가기보다는 김건희 여사 부분을 정말 우리 애국 우파들의 어떤 그 심정 부분 이런 것들을 살펴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우리끼리라도 이 부분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참 안타깝습니다. 이 악마가 정말 악마를 만들어냈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부분을 우파는 뭐 당연히 우리 좋아할 거니까 윤석열 사랑해 줄 거니까 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도 너무나 답답하다. 일단 내부적인 결속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도 당대표 뽑을 때 먼저 좌파의 탄핵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결속이 중요하다. 우리가 손잡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그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한동훈을 뽑는 순간 이제 그것은요. 이제 우리 공멸로 가는 거예요. 민주당이 무너뜨리지 않아도 공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우파를 어떻게 설득해야 될 것인가. 문자 부분 잘못됐죠. 당연히 그거 한동훈이 싸가지 없고 문제가 없죠. 근데 지금 흘러가는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진중권이 푹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우파의 또 실망으로도 보이는 부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다른 거는 다 잘 나가는데, 세계 6위권까지 왔는데, 이 정치가들 때문에 열받아서 살 수가 없어서, 열불난다 노래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우리 토크를 다시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열불나서 살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대한민국이 말이지.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해결책입니다. 해결책.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 다 무너졌기 때문에 박정희식 5.16 혁명으로 가지 아니하면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을 부분적으로 수리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을 D-Day로 정했습니다. 8월 15일 날 5.16 혁명으로 맞짱을 떠서 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정돈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가는데 이걸 위해서는 혁명은 혼자 못하잖아요.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1,000만 명이 가문광장으로 1,000명이 모여야 되는데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이게 살지. 안 그러면 연방제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북한으로 연방제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황정석 소장님. 예. 내가 볼 때 이제는 혁명으로 아니고 하고는 이게 이미 벌써 대한민국이 다 망가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봤을 때 그 나라 경제도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고 네. 소비도 거의 둔화되면서 경제도 지금 붕괴되고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이재명 좌파, 친북 주사파들한테 정권이 넘어가면 다 힘들어지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오블레스한 사람일수록 오블레스 그야말로 이 의무를 갖다가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생적사 사적성의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이순신 대통령이 배 12척 남았을 때 그때보다 윤 정권이 그래도 좀 낫잖아요. 국회의원 108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사실 뭐 이번에 총선하기 전에 뭐 국회의원이 짜다로 많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하고 어떻게 딜 칠까? 그래서 또 살아남을 방법이 있을까? 갈 때까지 가보다가 안 되면 막 개헌한다고 그냥 내려놓을까? 임기 단축하고. 그러면 나라 망할 이런 뻔했지. 부분이 아니라 저는 대통령 부부부터 솔직히 말하면 황장수야 이재명이 잡아봤자 이재명 비판을 저도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유튜브나 그만두면 되지 뭐 내가 깜빵 갈 일 있겠어요? 그렇지. 그런데 깜빵 갈 사람은 그 대통령 부부 두 사람부터 깜빵 안 가겠어요? 아니 100%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딜이든 어떤 테러가 없이 이재명을 빨리 보내고 여기서 그냥 내가 맞아. 가장 앞장서서 이재명과 민주당과 싸움에 최전선에 서겠다라고 본인들부터 각오를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옛날에 취임하고 좋았던 2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맨날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면요. 그냥 한식에 죽거나 청명에 죽거나 탄핵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한 방 터지면 탄핵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싸움이 뭡니까? 총을 빨리 뽑아서 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각오가 있어요. 8.15 때 뭐 다들 가서 잘 하고 해야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월등하게 힘을 많이 가지고 지금 그야말로 절벽 끝에 선 당사자 둘이서 그렇지. 사적생 각오를 해야지. 자꾸요 우리 보수에서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자기들이 각오를 단단히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들의 가장 큰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고 반성을 하고 대통령이 왜 반성 못합니까?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지켜자. 나부터 앞장서서 싸우겠다 하면 같이 싸워야죠. 그러지 않으면요. 그냥 죽든가 말든가 알아서 내버려 둬야 돼요. 내버려둬야 돼요. 자, 이제 시간 때문에 고 박사님 이게 다른 걸 묻는데 지난 2년 보다가 앞으로 남은 3년이 더 잘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마음먹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게 대통령의 이 통치행위라고 하는 건 고도의 상징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 무슨 말을 하냐로 국가 통치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 또 김건희 여사도 함께 우리 자유파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좀 혼선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니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무슨 저 권양숙이를 만나고 그렇잖아요. 깜빡 넣어야 될 사람을. 뭐 김정숙이를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정말 문재인이 이재명이
감옥 보내고 무너지면 대한민국 바로 잡아달라고 그 국민의 뜻을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출범시켰는데 이게 뭐 정부 출범하자마자 뭔가 우리 기대하고는 좀 다르게 가는 것 같아라고 하는 의구심을 다들 갖게 된 거죠. 저는 지금도 그 의구심이 상당 부분 해소는 됐지만 완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를테면 뭐 이거는 현실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8월 15일 국민혁명대회에 대통령이 나온들 그게 뭐가 문제가 나와야 돼 진짜로. 아니, 지금 딱 나와서 연설 한마디 5분만 딱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건데 말이야. 국민들이 수십만 백만이 모이는 곳에 대통령이 그렇지. 나오면 안 됩니까? 참 정말 더구나 맞아. 저 국민혁명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고 모이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야. 그리고 맞아요. 거기에 모인 국민들이야말로 2년 전 3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게 만들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킨 세력이잖아. 그렇지. 아니 이게 뭐 눈가리가 아웅도 정도 끝이지. 그 8.15 행사 어차피 세종문에서 하다가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연달에 살짝 들려서 예. 아니 대통령이 좀 그런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작가들도 다 알아. 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누구 때문에 출범했냐? 강화문 자유우파 세력 때문에 맞아요. 출범했다는 거 다 알아. 따라. 아니 그런데 왜 그거 함께 못하냐고. 맞아. 아니 그렇게 하면 어디가 죽어요? 덧나요? 참 정말.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 국가 정상들 다 자기 지지자들하고 가서 손 들고 맞아요. 소리치고 환호한다고요. 맞아. 아니 지금 미국 대통령 후보들 다 자기 지지 세력한테 가잖아. 오늘 집회를 굉장히 하죠. 예, 아니 엉뚱한 데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많이 희석되고 많이 걸러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우리 자유파의 세력의 맨 밑바닥에 좀 찝찝한 게 남아 있어요. 찝찝해. 그러니까 열받는 거야. 그거를 그렇지. 말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서로가 복잡하잖아. 예. 그냥 한 번의 액션으로 알아. 윤석열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자유파 지도자다. 그렇지. 이거 보여주면 돼. 그러면 100만 명, 1000만 명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목숨 걸고 지킨다. 그러면 바로 48% 바로 들어와 버려. 목숨 걸고 지킨다고. 바로 어디 들어와 감히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108명이 딴소리를 하냐고. 맞아요. 죽으려고. 맞아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면 된다. 풀어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일 잘하셨어. 자, 저기요. 지난 2년보다가 앞으로 남은 3년을 더 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이게 저 고성국 박사 말에 저도 동감하는데 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지금 그렇게 하는 방법 하나 하고 또 하나 방법은요. 외통수가 있습니다. 홍수환 형님도 항상 얘기하는 게 상대가 카라스키야. 상대가 약한 거 예를 들어서 턱이 약하다. 그러면 턱만 주장창 때리면 되고 상대가 눈이 찢어졌다. 그러면 그 눈만 계속 때리면 되는데 눈 찢어졌는데 다른 데 가슴 때리고 백날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저 외통수가 하나 있어요. 지금 문제는 국힘당도 마음에 안 들고 민주당은 사악한 놈들이 아니에요. 300명을 한 방에 다 쓸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쓰느냐? 부정선거 수사해서 선거 다시 하면 다 지금 국회의원 빠지단 놈들 싹 다 아웃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수사 의지만 있으면요 한 방에 해결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 외통수 그냥 빡 때리면 끝나는 걸 갖다가 어먼데 그냥 힘만 들고 때리지도 못해요. 또 때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어먼데도.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고성국 박사가 얘기한 대로 광화문에 나와서 광화문. 근데 그 기폭제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한동훈이 만약에 저 당대표로 당선되면은 광화문 난리가 날 겁니다. 8.15 때 아마 뒤집어질 거예요. 뒤집어질 거예요.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뒤집어질 거고 한동훈이 당대표가 안 돼도 뭐 예를 들어서 원희룡이 되거나 뭐 이렇게 돼도 그래도 뒤집어져. 국힘당은 문제가 있어서 뒤집어져요. 맞아요. 그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 광화문에 힘을 실어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부정선거 수사 지시해가지고 아니 고발 많이 했잖아. 그냥 판을 300명을 그냥 싹 다시 그냥 싹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외통수 찌르는 겁니다. 자, 우리 신혜식 대표님 2년 전에 한 것보다가 앞으로 남은 3년 더 잘할 가능성이. 근데 이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인사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K-팝 이외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붐을 일으키는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팬이 있는 곳에 가야죠. 그렇구나. 예? 사람 있는 곳에 가서 로비를 하고 거기서 비즈니스를 해야죠.
왜 엄한 곳에 가는지 국민의힘이 그래요. 자기를 좋아하는 데는 안 가고 자기 싫어하는 데만 쫓아다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이미 잡아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리를 줘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 깔까봐 두려워서 자리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줄 사람들에게 자리를 줘야죠. 아니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제 문재인이가 임명해놓은 임기가 다 끝났고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사장 임명하면 그 밑에 과장도 바뀌잖아요. 2만 개라 그래. 2만 개. 앞으로 이제부터 중요하다. 이제부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을 다 채우고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는 곳에 달려가야죠. 2만 개 중에 1만 개는 광화문에다 줘야지. 참나. 당연한 것이고 저는 뭐 고성욱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에 나온다. 당연한 건 게 트럼프와 관련돼서 얼마나 악의적이고 진짜 선동적인 보도가 미 주류 언론에서 나왔습니까? 그런데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트럼프는 자신 있게 자신의 지지층을 향해서 복음주의자들 네, 그 사람들만 딱 잡으면 돼. 트럼프는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 그 사람들의 메시지, 강한 메시지라도 다 받아갖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사실은 트럼프가 깊은 신앙이 없거든. 없는데 있는 척하고 아주 그냥 예배당 거기를 찾아가고 막 그래버려.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모습도 배워야 되고 케이팝도 배워서 진짜 지지자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있다면은 최대한 가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대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난 2년간 어떻게 했냐. 사실 어제 같은 보도 정말 진짜 맥이 확 빠지는 겁니다. 아니 진중권하고 통화를 해? 한동훈이는 진중권한테 사과를 해?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대선 때는 서울의 소리하고 통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맥이 빠졌는데 이젠 좀 당당하게 드러내야 된다. 지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더 지하가 보이고 땅굴 파고 들어가고 망할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좀 강하고 소신 있게 죽을 때 죽더라도 객소리 내고 죽어야지. 이러다가 죽으면 객소리는커녕 그냥 땅굴에 파묻혀 갖고 얼굴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대통령이 자신 있게 간다면은 3년이 희망이 보이는 것이고 그 희망의 포인트는 이번 전당대회다. 이 전당대회에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말란 법은 있지만 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문자니 뭐니 이런 걸 떠나서 보수 우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이 물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겠다. 자, 저는 솔직히 3년 암울하게 보고 있습니다. 딱 1분 남았기 때문에 원포인트 질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훈이가 대표되면 탈당을 하라고 할까 안 할까요? 우리 황교안 소장님부터. 한동훈이가 당 대표가 되면 탈당해라. 제가 봤을 때 이미 두 사람 관계 끝이 났고요. 끝났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합리적으로 서로가 공존하자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대체로 이 권력에 탐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결정보다 자기 권력에 취해서 그냥 끝까지 가버리는 속성이 있어요. 옛날에 김문성이 박근혜 탄핵에 국민의 그때 당시 한나라당 62명을 끌고 갔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자, 우리 고 박사님. 만약에 탈당하라. 한동훈이가 당대표 됐을 때 탈당하라 그러면 자유통일당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주인이 왜 쫓겨납니까? 근데 아예 나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야죠.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 요구를 받고 뭐 자유통일당으로 오는 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지만 거기서 전면적으로 투쟁을 해서 쫓아내겠다고 하는 한동훈 세력을 다 쫓아내는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옛날에 홍준표 보니까 탈당 안 하니까 제명시켜버리는데 박근혜를.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전면적인 정치 투쟁인 거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언론에서는 한동훈이 대표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할 거다, 탈당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거야말로 세력적 싸움이죠. 진짜 우리 정통 자유파 세력과 그다음에 그 사이비 이 한동훈 세력이 당의 주도권, 당의 이 장악을 둘러싸고 전면적인 정치 투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에이 더럽다고 그냥 야 우리가 나갈게가 아니고 지금 보세요.
그때 지금 말씀하신 그때 김무성이하고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다음에 탈당을 했어요. 맞아요. 그럼 왜 했냐면 탄핵시킨 다음에 지그들이 당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이게 의도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만들어 놓고서 자유한국당을 공중분해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임명진 위원장이 들어가서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른정당 만들었던 김무성이 유승민이가 백기 항복하고 뒷문 열어서 쫄래쫄래 들어오잖아요. 결국은 당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출당 요구를 받으면 저는 출당 요구하는 한동훈이건 누구건 이자들과 전면적인 정치 투쟁을 해서 쫓아내야 된다. 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때 자유통일당도 바로 그 흐름 속에서 진짜 새롭게 하나가 되는 식의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단답형으로 시간 관계상 한동훈이가 대표되면 탈당 요구를 할까 안 할까요? 요구하고 나발이고 윤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스스로 탈당해서 국힘당 깨부시고 신당을 만들어야 돼요. 신당? 자유통일당과 그걸 하든 뭐 우파 다 해서 새로운 당. 거기는 그 배신자들끼리 하라고 그러고 네. 싹 때려 부셔야 돼요. 네. 자, 우리 진행 대표님 단답형으로 탈당을 요구할까 안 할까? 한동훈이가 되면. 민주당 탄핵 들어가면 여론 안 좋아지고 하면 당연히 탈당 요구하고 독자적인 길을 걸으려고 할 게 한동훈이니까 그건 뭐 너무나 100% 탈당 요구하게 될 겁니다. 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기회주의적이라 위기에 몰리면 당연히 요구해서 살아남으려고 하겠죠. 제가 잠시 광고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TV 토론이 MBN에서 벌어지는데 오늘 하죠.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죄다 지금 한빠들만 모여가지고 한동훈 지금?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댓글 달고 있어가지고 저 신의 한수 신튜브 지금 한 3,500명 보고 있고 또 여기도 3,500명 보고 있으니까 이분들 또 고성국 TV, 이봉규 TV에 계신 나름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 세력들은 MBN에 달려가서 MBN 유튜브 MBN에 달려가서 댓글을 지금부터 끝나자마자 그쪽으로 달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끝내야 되겠네. 여론 빨리 조성이 중요한 끝내자. 거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우리도 이제 광고 하나 하고 바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마지막 발언하면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그쪽에서 하니까 내일 우리가 그 부산의 제일 큰 시설입니다. 백스코 거의 한 7, 8천 명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일 오후 1시부터 부울경 우리 저희마을 대회를 합니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울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참여해 주시고 거의 부울경에 우리 자유마을에 가입한 사람들이 회원을 아까 내가 정해보니까 거의 100만 명이 넘더라고요. 100만 명이. 100만 명 중에서 10만 명만 오면 되겠습니다. 내일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여기 대표님들 중에서 그래도 꼭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셔야 될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그쪽이 급한 거 급하니까 뭐 급하다기보다는 끝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광고해 주세요. 한 말씀만 한 말씀 더. 예. 정치 상황은 복잡하지만 늘 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부터 지키려면 당대표는 원희룡이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 그래서 MBN 유튜브 MBN 들어가서 모두 신튜브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너하라 TV에 계신 분들 다 MBN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원희룡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은 방송을 마치고 웬 제가 대표님들 유튜브에 참석하면은 왜 이렇게 빨리 끝내냐 말이야. 이게 나하고 시간을 좀 길게 하시지. 근데 이건 내가 해보니까요.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립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것을 계속 퍼날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MBN 지금 바로 MBN으로 옮겨서 여러분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